주식의 풍부한 경험은 오답노트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데 내가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치는 게 깡통 계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린 걸 찾지도 않으려 하고 고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계좌에 아무리 돈을 리필한다 하더라도 매번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T플렉스란 종목을 통해서 배워야 될 상황들이 있었는데 원래부터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알고 있었긴 하지만 역시 주식시장에는 돈과 함께 올라가는 종목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데 돈도 없이 내려가는 종목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올라가는 상황과 돈도 없이 내려가는 상황만 잘 파악할 수 있다면 함정도 피할 수 있고 수익까지 노릴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한번 볼 텐데 오늘 3월 10일 목요일 내마녀의 날이라 불리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시장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3.5% 그리고 유럽 증시까지 세계 증시가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하루 만에 3.5% 나왔다 하더라도 추세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쉽게 반등하면 또 내려갈 때도 쉽게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3.5%로 오늘 우리나라 지수도 거의 2% 정도 뛰어가지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힘도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만기일에서 저의 원칙은 오전에 잠깐 지나고 나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전에만 잠깐 반짝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발라먹기가 다른 날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번 만기일마다 설명드리는 내용이니까 바로 넘어가고 어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세계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지 상승에서 추진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선 테마주라든지 관련 종목을 이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고점에 사는 것은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위험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활용하던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잠잠해지고 추세가 다시 좋아지면 그때 활용을 하던지 오늘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을 보시면 매수를 하신 분들은 골치 아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오늘 예상 체결량에 심상치 않게 보이던 게 두산중공업이랑 네이버가 있었는데 네이버는 오늘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꼴이 많이 나니까 함부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신고가라든지 뭔가 의미라도 있던가 진짜 예쁜 모양이라서 추가 매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인가 아니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받아줄 그런 자리인가 받아줄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자리인가 또한 물린다 하더라도 탈출할 자리가 쉬워 보이는가 이 정도를 계산하고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뉴스 보고 들어갔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호재로 인해서 갭상승이 크게 나온다면 다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갭상승이 나오는 시장은 저랑 별로 친하지 않은데 이런 시장에서는 주식을 원래 보유한 사람들을 위한 파티지 이 파티에 억지로 참여하겠다고 시초가가 높게 선반영이 될 때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혹시나 다음에도 지수가 오늘같이 갭이 많이 뜨게 된다면은 선반영 자리에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상승한다고 수익을 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수와 내 계좌는 별개다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번에 니켈 때문에 T플렉스가 신고가가 나왔는데 11% 시작해서 27%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루 쉬고 나서 거래가 재개됐는데 오늘은 별로 재미도 없고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장 마감까지 아직 남긴 했는데 오늘 이 종목으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작하고 나서 건강한 눌림목인지를 확인하는 것.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그 다음 거래일에
눌림목이 굉장히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 다음 거래일 하루 이틀 정도는 눌림목이 굉장히 잘 통하다가 방향이 결정되는데, 저도 혹시나 빠진다면 눌림목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대를 많이 한 상태였지만 시작하자마자 건강한 눌림목이 아니라 좀 위협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건강한 눌림목은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3% 정도만 허용되는데, 이건 시작하자마자 누군가 시장가로 던지면서 저가인 6,050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좀 하다가 결국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이 변동성이 갑자기 하락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그거는 건강한 눌림목이라 할 수가 없으며, 건강한 눌림목이 아니라면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 하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래량이라도 계속 증가하면서 유지가 되면은 좋을 텐데, 거래량까지 뚝 끊긴 상태에서 그 전 거래일에 5천억이 나왔다고 믿기지 않는 그런 적은 거래량이 나와서 저도 찔러 넣었다가 본전 손절과 1% 정도 손절을 반복하면서 손실로만 마감을 했습니다. 건강한 눌림목이 아니라 나중에 황금선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 뒤에도 물려가지고 겨우 탈출을 했더니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등 좀 아쉬운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눌렸을 때 여기 초반에 5,960원까지 눌렸는데 그 전에 캔들을 보시면은 시가가 5,910원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깨버렸다면 캔들까지 망치는 상태였기 때문에, 캔들까지 망치면은 보통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아래 꼬리 달고서 잘 버텨주지만, 이런 그림의 종목에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폭락이 나오므로 다음에 눌림목을 매매할 때는 초반에 건강한 눌림목인지 몇 분만 보더라도 하락으로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시작하자마자 매수 대기가 두터운 상태에서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종목을 활용할 때 수익을 눌림목으로 쉽게 내는 것이지, 혹시나 다음에 거래대금 깡패 종목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거래일에 몇 분 정도는 지켜보다가 판단을 하는 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돈과 함께 올라가는 종목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T플렉스도 저번 거래일에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계속 빠질 때마다 매수하고 또 초반에도 단타치고 매수할 때마다 통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뭘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또 내려갈 때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잘하든 못하든 힘 자체가 없는 것이기에 이렇게 초반에 그전 거래량과 비교를 해서 건강한지 또 잘 버텨주는지 확인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예전에 상승 추세였으면 4%, 3%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야지 정상인데,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현재 1%대에서 겨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시장이 반등했어도 추세가 안 좋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신풍제약 같은 이런 각도의 종목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랑 네이버가 저점을 다졌는지 크게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1, 2주 지났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황금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진짜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에는 관찰할 만한 게 몇 개씩 보이는데, 일단 최근에 거래대금이 나왔던 넥슨GT가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5일선을 회복하는 종가를 만든다면 그 뒤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로보로보도 그렇고 넥슨GT도 그렇고, 이게 변수가 되어서 잠깐 상승하다가 다시 무너진다면 또 추세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점, 이 변수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차트 자체는 5일선을 회복하면서 예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말씀드린 오늘같이 호재가 터지면은 두산중공업이든 일진파워든 바로 따라 붙지는 못하겠지만, 음봉이 떴으면 일단은 분류해 놓는다면 나쁘진 않습니다. 관찰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를 했다가
넥슨 GT 같은 그림이 나오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진파워는 여기서 만약에 다시 양봉이 나온다면 3천억 정도는 훌쩍 뛰어넘을 수 있으며 오늘 신고가를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 고점이 22,000원대. 만약에 이게 추가 상승이 나올 종목이라면 이 음봉을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올 것이며 만약에 이 자리를 회복해준다면은 신고가를 뚫어서 시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누구나 아는 소식으로 선반영된 고점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이런 종목을 분류해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생명자원. 이 변동성이 참 저에게는 맞지 않고 무섭게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한 9,000원 정도 앞자리가 바뀌는 9,000원 위에서 계속 종가를 형성한다면 한 번 더 싸주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분류를 하긴 했지만 최근의 움직임이 너무 극과 극이라서 저는 그냥 빠른 단타로 혹시나 다시 만원 호가를 뚫어주는 분위기가 나올 때 미리 눈치를 채고 한 9,600원에서 9,700원 정도에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도 말하는 순간에 음봉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서만 잠깐 단타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들고 가는 건 모르겠지만 새로 나오는 종목이나 관찰할 만한 종목들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다가 꼭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